안녕하세요. 발룡인수환 의원 한태영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변염도의 의미인 소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금 저하에 의한 탈수 상태는 자연으로 말하면 겨울이 되는 것으로 사상학의 입장에서는 소음화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음인이 아니고 소음화입니다. 소음인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체질도 역시 소음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염도가 떨어지면요. 그래서 짜게 먹음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소양화가 될 수 있다. 즉 여름처럼 몸이 더워지고 물이 당기고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일체 순환부전의 증상들인 저리고 쥐나고 어지럽고 의욕상실에다가 맥박이 빨라지거나 심계항진 등 나아가서는 두통, 이명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음인 약인 매운 것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각 체질마다 실천적으로 소변염도계를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염도계는 요새 쿠팡에 들어가시면 베스트 상품이 나옵니다. 과히 비싸지 않아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두 개를 구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는 소변 염도를 찍는 데 사용하시고 하나는 마시는 물의 염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일회용 컵보다는 유리컵이나 도자기 컵을 이용해서 몸의 염도를 재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도의 변화와 이를 대처하는 항상성, 내가 어느 정도 짜게 먹어야 염도가 유지되는가를 찾을 때까지는 하루에 여러 차례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염도를 측정해 보십시오. 만약 염도가 0.3 정도가 되면은 사람은 어지러움증을 느끼고 정신이 휑합니다. 걸음을 걸어도 갈치자처럼 다리가 풀리고 균형이 안 잡힙니다.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고 염도가 떨어지면서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나고 또 혈액량 부족으로 피가 안 돌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만약 염도가 0.5가 되면 어지러움증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눈이 뻑뻑하고 눈물이 안 나오고 입이 바짝 마르고 소화가 안 되거나 가스가 차고 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몸의 기운이 떨어져서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금방 드러눕고 싶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0.7 정도가 되면 약간 저하된 컨디션을 가지게 됩니다. 역시 자꾸 드러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다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0.9가 되면 일상적인 컨디션입니다. 이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쟀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소변염도가 0.9 이하일 때 따스한 물 200cc에다가 소금을 타서 0.9에서 1.2 사이의 농도로 만들어서 하루에 3잔 내지 5잔을 마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식후에 바로는 음식이 들어가서 염도가 올라갑니다. 물론 간단한 빵이나 우유 정도, 과일 샐러드 정도로 아침을 먹는 경우에는 여전히 염도가 안 올라가죠. 그래서 두 번째 체크는 식후 2시간에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내가 염분 섭취, 짱국 같은 것을 마셔서 몸이 순환이 되고 나서 나오는 소변을 쟀을 때 이 소변이 1.2에서 1.5 정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1.7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식후에 염분 섭취가 많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후 4시간 정도에서 다시 소변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때 1.2 정도가 나오면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 식후 4시간에서도 1.7이나 1.9가 나오면 혹은 그 이상 하이로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목에 굉장한 갈증을 느끼면서 물을 당기게 되실 겁니다. 이때는 굳이 소금물을 안 드시고 일반 물을 따스하게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소변을 재보면 1.2에서 1.5 정도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도가 높았을 때
고혈압이나 당뇨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은 일단 접어두시고 안심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나중에 당뇨와 고혈압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발룡인수환 의원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사례, 특히 소음인과 심장병 부분에서 고혈압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하십시오. 소음인은 평소에 차로 생강차, 대추차 등이 아주 적합합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은 생강이 좋고 잠이 안 오는 분은 대추가 좋습니다. 그리고 소음인들한테 양기 부족이나 특히 소화불량 이 경우에 흑마늘이 아주 좋습니다. 흑마늘은 깐 마늘을 밥솥에다 놓고 보온 상태로 며칠을 두는 겁니다. 위에 설탕을 덮지 말고 꿀로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설탕을 안 먹은 꿀이 괜찮습니다. 외제 꿀들도 좋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연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설탕을 안 먹인 벌들로 만든 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꿀들이 아주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발효시키는 것은 일반 밥솥에서는 며칠을 두어야만 흑마늘이 됩니다. 그런데 요새 오크인가 홍삼 제조가 가능한 밥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솥에서는 7시간 정도면 되니까 이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까맣게 되면 이것을 하루에 몇 조각씩 먹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마늘장아찌, 마늘종 깻잎 등을 간장에 담궈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소화에도 좋고 폐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깻잎이 특히 좋은데요. 폐에는 우리 한방약재 중에 자소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 깻잎입니다. 유사종입니다. 이 소엽차를 구해서 차로 달여 드시면 만성적인 비염이나 코로나 이후에 생기는 기관지 문제 등이 많이 해결될 수 있고 혈압도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엽차를 저는 권유합니다. 근데 이러한 차를 마실 때도 여러분들이 염도를 본인 상태에 따라서 0.9에서 1.2 정도로 짭짤하게 만들어서 차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